지난 4, 5년 동안 중국 정부가 보조금, 환급세, 대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소위 말해 이제 정부 주도로 공급 과잉을 만들고 시장 점유율을 가져간 다음에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나 경쟁 기업들을 어렵게 만드는 형태 전략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생각지 못하게 거의 10분의 1 가격씩으로 헐값이 되는 상황에서 아무도 득이 안 되는 걸 일부 확인한 거죠. 그래서 올해 내년에 중국은 네, 그럼 이렇게 큰 맥락에서 2025년 중국의 좀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또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좀 어떻게 시작을 해서 바라보면 좋을지, 또 2025년 전망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감히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이 뭐 어떤 지금처럼 좋은 상황에서 혹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만한 시장이 없고 대항마가 없는 상황에서 저같이 최근 몇 년 동안 또 전망을 좀 많이 틀렸던 입장에서 좀 선입견이 있으실 수는 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이 올해 내년에 증시가 오른다면 주도하는 세력은 시가총액의 80%인 내수주고 이제 90%가 넘는 이제 로컬 자금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내국인들, 개인들, 연기금들, 정부 자금이 끌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생각보다 개방을 안 했던 측면에서 그 시장도 좀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중국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재정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의 내수주를 좀 지켜보시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장표 그림이 작아서 좀 죄송합니다. 보시는 장표 오른쪽 상단 그림인데요. 이게 뭐냐면 중국의 주식시장에 들어올 자금과 빠져나갈 자금, 예를 들면 뭐 IPO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급과 수요를 저희가 예측해 놓은 건데, 올라가는 거는 순수로 유입되는 자금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상되는 중국에 들어올 자금들이 지난 10년 중에서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근거 없이 추정하는 건 아니고 정부 자금이나 우리 국민연금 같은 중국의 연기금 시장이나 이제 개화하기 시작한 ETF 시장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예측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생각보다 외국인이 이제 기여하는 부분이 5%밖에 안 돼서 이제 내수에 대한 어떤 시각이 바뀌면 가능합니다. 저희는 올해와 내년에 중국이 이제 내수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난 3년 반 동안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하락을 했다가 올해 이제 중국의 대형주들 중심으로 이제 바닥 확인을 성공을 해서 이제 저희가 중국의 뭐 일반적인 주식까지 다 세세하게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중국의 뭐 대표 지수인 CSI 300 같이 상위 300개 종목이 들어간 1등주 인덱스나 또 항생 H처럼 이미 하락을 좀 해서 상당히 오래 장기 조정을 한 대형 지수의 경우는 실적이나 정책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좀 환경이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그냥 혹시 이제 미국 주식은 너무나 다들 많이 들고 있고 신흥국이 대항만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유로존과 일부 신흥국을 담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시다면, 신규로 또 중국에 대한 포지션이 없으시다면 중국의 이런 대표 지수들을 내수주 중심으로 돼 있는 것들을 좀 담아 가시는 전략을 저희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올해와 내년에 중국의 그 밸류업 얘기만 제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무슨 밸류업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이 작년 9월 10월 달에 시장이 한번 놀랄 정도로 한번 급등했던 도깨비 장세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걸 또 다 뱉어내고 있긴 한데, 작년에 그 있었던 일이 이제 계기가 된 건 뭐냐면 중국 정부가 주식 부양을 하겠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먹고 있고, 주식을 부양하는 이유가 10년 전에 중국이 그 후션강통이라고 해서 처음 차이나 커넥트라고 외국인한테 개방했을 때는 주식을 띄운 이유가 발행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좋으라고 했던 거고요. 최근 10년 동안 이제 중국이 이제 흘러오면서 주식을 약간 미국을 흉내내면서 뭐 퇴직연금 시장도 키우고 연기금 시장도 키워서 차라리 젊은이들에게 부동산에서 깨지는 것보다 차라리 주식에서 깨지는 게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주주 환원이나 보유자 관점으로 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마 당분간 이 내수 부양을 하는 과정에서 주식도 굉장히 중요한 가격 신호로 보고 정책의 바로미터로 삼을 거기 때문에 될 때까지 하단을 계속 받치는 역할을 해줄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간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받쳐주는 역할을 좀 할 것 같고, 밸류업이라 한다면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국영기업들이 되게 중국에서 많은데요. 국영기업의 경우는 최근에 이제 CEO나
뭐 소위 말해 이제 중국의 당석이라고 얘기하는 국영기업의 그 대표들은 이제 KPI 즉 그들을 평가하는 방식이 이제 시가총액 관리, 주주환원, 배당으로 좀 바뀌어서 중국의 많은 국영기업들이 배당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중국 상황이 뭐 물가도 떨어지고 다들 막 공급 과잉으로 가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죽는 거 기다리면서 현금들을 되게 많이 유보시키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중국이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니까 돈들 많이 쌓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투자할 마음과 소비할 마음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돈들을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그 강한 그 당국의 힘으로 배당해라, 자사주 소각해라, ROE 관리해라, 시가총액 IR 관리해라, 시총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서 의외로 중국이 신흥국 내에서 대형주들의 배당 성향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고 올해 내년에 뭐 거의 상장 폐지를 시킬 테니 압박을 굉장히 가해서 배당을 해라, 주주환원해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 좀 바뀌는 변화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같이 어떤 위대한 혁신이나 그런 굉장히 그 안정화된 제도를 찾고자 하면 리그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뭐 요 몇 년 동안은 중국이 이미 신뢰를 많이 잃어서 저희가 당장 이거는 빠른 시간 안에 신뢰 회복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다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해외 주식에서 미국만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여유가 되신다면 신흥국 쪽에서 이제 중국을 제외한 전략을 너무 이제 치중해서 인도만 한다든지 이런 관심을 가지셨다면 인도 비중을 조금 낮추면서 중국이나 홍콩의 우량주들 중심으로 조금씩 확대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들어보니까 이 중국의 기업들도 좀 재정이 탄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좀 중국 주도 산업을 이루고 있는 이 1위 그룹에 있는 기업들의 재정 상태는 어떤가요? 사실은 중국 수치를 잘 안 믿으셔서 사실은 뭐 경제나 맞아요. 고용이나 이런 것들은 신뢰도 낮죠. 그래서 저희도 일부 이제 데이터들 볼 때 신뢰도 높은 데이터, 아닌 데이터를 좀 솎아낼 정도로 네. 굉장히 중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려면 그냥 안 하려고 하시는 경우에 있는데 사실 중국 재무 데이터는 홍콩이든 뭐 역외 시장에 있든 간에 좀 검증이 좀 돼서 경제 데이터보다는 좀 믿을만 한데요. 네. 그것도 사실은 국영기업이나 대형 기업들 위주로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을 투자하실 때 개별 종목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보실 때는 뭐 항생테크나 항생지수에 포함된 그런 대표 기업들이죠.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바이두나 또 혹은 전기차 기업들 또 중국 본토의 그런 제조기업들이나 뭐 마오타이 같은 소비주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CSI 300 지수나 이런 쪽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지수형 투자를 올해는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신뢰도는 저는 경제보다는 높고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이나 배당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어떤 수익성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이클적으로 턴어라운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 기업들 위주로는 여전히 좀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내 투자자분들이 중국 기업에 뭐 중국 지수에 투자를 한다고 하신다면 ETF를 활용해야 하나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ETF가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앞서 계속 말씀드린 이제 CSI 300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중국 쪽에 이제 홍콩 시장을 저희가 올해 상반기엔 또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홍콩 시장에서 대표 뭐 지수인 항생이나 항생지수, 죄송합니다. 항생지수나 항생 H지수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저희 전망치 자체가 올해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가져갑니다. 물론 지난 뭐 거의 작년에 이제 중국이 홍콩이나 중국이 1년만 놓고 본 코스피보다 좀 높게 상승을 했지만 그 앞단의 한 4년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왔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인 지수가 올라가는 장세로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분산 차원에서 그래도 혹시라는 차원에서 이제 중국을 담으시면 안정적인 투자자는 CSI 300을 추천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ETF로 이미 중국 전기차 관련된 ETF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기차나 혹은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나 이런 대안을 찾는 과정에 조금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상해 과창판이라고 해서 중국의 스타 50 지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최우선 순위는 아닙니다만 좀 그런 쪽의 그런 반도체나 중국의 이런 제조 기업들에게도 조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제는 뭐냐면요. 사실 국내 증시를 보실 때 모든 산업들이 지금 중국의 그 주도 산업들이 대부분 다 국내 이런 많은 기업들을 좀 위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는 측면에서도 중국의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조선업 여러 중후장들 분야를 투자하는 좀 어떤 좀 눈을 넓히는 측면에서 중국의 CSI 300 같은 지수들은 보실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뭐 전기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분야들이 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었던 좀 오랜 기간 네. 총력을 기울였었던 섹터들이기도 한데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최근에 좀 전략을 바꾼 것 중에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중앙 정부가 돈을 풀고 국간을 열어서 네. 이제는 안 되겠다 내수를 부양을 진짜로 정부 차원에서 하자가 첫 번째 변화고 두 번째 변화는 지금 소위 말해 중국이 그 끌고 가려고 했던 쪽이 이제 우리나라의 신흥 제조업들 네. 말씀하신 친환경 쪽이나 또 중국이 주도하는 전기차 자본재 이런 쪽인데요.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쪽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해지면서 네. 제가 대표적으로 태양광 같은 산업을 예를 들면은 네. 작년 4분기에 태양광 주가가 중국에서 좀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지난 4, 5년 동안 중국 정부가 보조금, 환급세, 대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소위 말해 이제 정부 주도로 이제 공급 과잉을 만들고 시장 점유율을 가져간 다음에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나 경쟁 기업들을 어렵게 만드는 형태 전략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생각지 못하게 거의 10분의 1 가격씩으로 헐값이 되는 상황에서 아무도 득이 안 되는 걸 일부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왜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옛날부터 철강, 뭐 석탄, 디스플레이 모든 영역이 한번 붙으면 다 쏠리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는 국가적인 특성이기도 하고 항상 중간에 어떤 중간이 없는 전략을 취하는데 확실한 건 지금 중국의 제조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남 좋은 일 시킨다. 그러니까 남한테 싼 값으로 가고 본인들한테 정작 이익이 남지 않고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를 조금 후회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중국은 태양광을 필두로 풍력 또 배터리, 전기차 이런 산업에 대해서 퀄리티 관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 이제 단가를 지나치게 낮추는 거를 이제 좀 차단하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조금 정부가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가나 마진 전략에 대해서 정부가 변화를 시사하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지금 앞을 막고 있는 그런 각각 산업들,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해서 중국의 주가가 먼저 선행 지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의 경우는 이제 다음 단계 배터리나 친환경 쪽에서 국내에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다가오는 이 중국의 대표적인 이벤트도 있잖아요. 중국 하면 또 춘절 앞두고 네. 또 소비 시장이 좀 올라오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좀 서려 있기도 한데요. 네. 이 부분은 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 1월 달 조정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올해 이제 중국이 역대 연간으로 보면 춘절 장세라는 게 2월과 4월에 좀 극대화되는 경향입니다. 춘절은 뭐 우리나라 구정인데 무슨 4월까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중국은 연말에 이제 회의에서 정해진 것들이 네. 1월부터 이제 4월 사이에 뭐 유동성이나 대출이나 각각 이제 재정 지출 이런 것들이 이제 연초에 좀 극대화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띄워놓은 장표의 오른쪽 하단에 중국의 월별 상승률 중에서 우리로 치면 이제 신정과 구정 사이, 또 구정과 3월 5일 전인대 사이, 또 그 이후에 이제 구간을 보시면 2월 달이 상승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지표 발표는 없는데 네.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2월 달이 굉장히 좋은 기회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춘절 효과는 유효할 것 같고요. 저희는 1월 달에 이제 뭐 트럼프 집권 앞두고 여러 가지 경계감들 또 특히 미국 자체적으로 지금 금리도 높고 달러도 워낙 강세라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들이 2월과 3월 전인대를 앞두고 이제 유동성 대출 효과들이 좀 극대화되면서 지금 혹시 이제 포지션이 없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2월을 앞두고 좀 포지션을 좀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같고요. 4월 달에도 좀 상승 확률이 높은 게 중국이 이제 3월 전인대가 딱 끝나면 네.
뭐 부양책이 세던 안 세던 시장은 일단 조정을 받는 패턴을 좀 갖고요. 4월이 되면 또다시 이제 그 해 집행과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치가 또 4월부터 조금씩 커집니다. 그래서 2월과 4월을 이번 춘절 효과에 좀 극대화되는 시기로 저희는 자료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2월 당장 좀 다가오는 춘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4월 이후에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를 대응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리스크가 있을까요? 당연히 리스크가 있고요. 저희가 사실 하반기까지 중국의 그런 내수 부양책이나 재정 정책이 아주 강하게 먹히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성장에서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100일 동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제재 자체를 세게 해놓고 내리면서 조정을 할지 점진적으로 올릴지 뭐 어떤 방식일지 지금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큰 틀에서는 리오프닝 이후에 내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트럼프와 상관없는 부양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트럼프의 그 초기 전략에 따라서 이제 부양책의 강도를 뭐 4월에 더 집중할지 아니면 또 이번 여름 지나서 오히려 하반기에 집중할지에 대해서 조금 템포 조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중국도 워낙 지금 어떤 검증할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에 좀 등락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중국의 그 트럼프 집권에 대한 방어 때문에만 지금 중국 주식이나 중국 자산을 보자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지난 4년 동안의 내수 침체가 올해 내년에 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정 기회를 좀 보자 뭐 이런 이제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그 환율이나 이 주식시장은 이번 이제 5, 6월이나 혹은 또 이번 여름에 좀 흔들릴 가능성이 여전히 좀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